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 기초 통계 함수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통계도 아니고 그냥 함수죠, 함수. 네. 기초적인 내용들 한번 보실 건데 104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104쪽 보시고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한 여러분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시까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썸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더하는 거예요, 그쵸? 네, 얘는 숫자만 더합니다. 문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얘는 제외하고 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에버레지입니다. 에버레지는 다 아신 것처럼 평균을 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 부분 여기 빈칸이면 얘를 빼고 표본수에서 얘를 빼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에버레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메디안은 중앙값, 맥스 최대값, 최소값,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거의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서 if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f의 기초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if라는 것은 만약에죠, 만약에. 대학교 때 가면 if면 알지? 만약에요? 네, 만약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는 다시요. 얘를 테스트를 합니다. 얘를 함수를 써서 얘를 충족하면 요걸 실행을 해요. 그 다음 칸을 실행하고 안 되면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를 건너뛰어서 여기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if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if에 if를 계속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금액이 있는데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런 거 그 이상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 if문이라고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if문에 if를 계속 이거 하려면 계속 달아야 됩니다. 여기 닫으시면 안 되고요. 이 안쪽에 계속 달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면 저런 거죠. 매출액이 있는데 낮은 거부터 쳐낼 거냐, 높은 거부터 제낄 거냐는 상황에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거부터 쳐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고요. 500만 원보다 큰 거, 다음에 400만 원 큰 거, 300만 원 큰 거보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편하다고 보여지는 개인적 취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취향을 권장하는데 아무거나 그거는 취향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if문은 if에 쓰실 수 있어요. 몇 번까지 몇 개까지 써보셨나요? if에 몇 개까지 써봤을까요?
저는 18개 정도까지는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니까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어떻게 짰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짜려고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잘라낼 거냐 이렇게 높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는이 오른쪽에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는이 오른쪽에 배치가 돼야 돼요. 왼쪽에 배치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함수, 조건,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if 10보다 크면 4분계 컴마 찍고 다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쭉 닫아야 되죠. 이게 아니라면 월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만약 빈칸이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 외의 것들은 다시 한번 월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if s가 나오는데 if s는 넘어가죠. 2016 버전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and or 같은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황 봐서 한번 볼게요. 상황 봐서 이거는 우선 피벗 탭까지 하시고 피벗 할만하거든요. 피벗까지 하고 가시고 or하고 and는 한번 다 시간 날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and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남자이면서 20대인 경우만 이것만 추출할 때 이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근데 or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0과 빈칸이라면 뭘로 처리해라. 이런 경우. 그럴 경우는 or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우리 and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수능 점수하고 내신 점수가 있다면 이 A와 B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은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몇 개 이상 들어가요.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and, o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시고 if error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쵸? 네, 이거 보시면 에러 나면 그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고요. 근데 카운트하고 카운트 A 보겠습니다. 이건 별로 이건 쓰지 않으니까. 카운트는 숫자를 세는 거, 카운트 A는 문자를 세는 거. 문자까지 세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주관식 의견들이 있을 때 뭐라고요? 주관식 의견들이 있을 때 얘가 도대체 몇 개를 응답했느냐. 그럴 경우는 카운트 A를 쓰시면 되고 카운트는 실제 입력했을 때 숫자가 몇 개씩 입력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 자, 그 다음에 랭크는 순위를 다는 겁니다. 랭크는 순위를 다는 건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실습하시고 카운트 if는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카운트 if가 좀 중요한 함수입니다. 카운트 if. 자,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함수를 다시 볼게요. 카운트 if입니다. 다시 뭐라고? 카운트 if예요. 다시요. 세는데 만약에. 다시 뭐라고요? 숫자를 세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범위에서 내가 조건이 몇 개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료 중에 내가 지정한 게 몇 개가 있는가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빈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그래서 전체에서 20대가 몇 명. 이런 것들은 뭐라도 우리는 카운트 if라다. 이런 뭐다 우리는 카운트 if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if라는 것은 다시요. 요게 이 조건일 때 몇 개를냐를 세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요. 이 조건일 때 몇 개를 세느냐, 몇 개인지를 세라. 이걸 뭐라다 우리는 카운트 if라고 상당히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정말로 많이 중요한 함수예요. 계속적으로 갑니다. sum if 조건에 맞춰서 하겠죠. 요거보다 클 때, 작을 때. 근데 해당하는 부분보다 카운트 if s는 두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 것들은 우리 sum if나 카운트 if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에버리지 if 이런 것도 별 필요가 없는 게 피벗 테이블 돌리면 거의 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뭐라고요? 피벗 테이블 돌리면 거의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카운트 if는 또 어차피 다 나오긴 해요. 어차피 다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아까 전에 해드렸고요. len 같은 거는 문자의 길이를 셉니다. 문자의 길이. 이런 경우 이런 예시가 있겠죠. 어떤 예시냐? 예를 들어서 주관식 의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응답한 사람이 어떨까요? 그래도 한번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관식 의견을 좀 길게 단 사람일수록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en 넣고 셀을 찍으면
문자 해당하는 폼, 해당하는 텍스트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다시 내림차순으로 봐서 가장 많은 것부터 볼 때, 이럴 경우는 nen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됐고, 밸류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텍스트 한번 보입니다. 텍스트 같은 건 이런 경우입니다. 해당하는 부분,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없으면, 그러니까 0이라고 얘기가 없으면 얘가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자릿수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예.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 같은 건 연도 월 1, 다시 말하면 연도 월 1, 그 다음에 A까지 찍찍 붙여버리면 얘까지 다 붙어서 들어갑니다. 복합적으로 다 하시면 이것까지 다 붙여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갈게요. 자, 카운트, 그러니까 컨캔레이트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엔드까지 다 쓰셨습니다. 요건 내셨으니까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투데이 같은 건 별로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 타입 넘어가고 로하고 컬럼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차트는 다 하셨으니까 자, 그러시면 기본적인 함수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빈도 분석이 여기 의미가 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평균의 의미가 있나? 자, 저한테 한번 보죠. 제가 드렸던 폴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2020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 2020 데이터 안에 01 엑셀 강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피벗이라고 들어가실게요. 피벗. 잘 찾고 계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 HID 통계 분석용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HID 통계 분석용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HID 통계 분석용. 반응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무성의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런 강의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개그가 좀 있어야 하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강의만 하시다 보면 수강하시기 힘드시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한글용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모두 그냥 다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얘를 모두 숫자로 만든 거고요. 한글용은 요거만 제가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요것만 문자로 만든 거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데이터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별 인원, 남자 구성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력, 그 다음에 여기 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 점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간단하게 기술 통계, 그러니까 기술 통계는 평균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라고 하고요. 빈도 분석이라는 것은 1이 몇 개냐, 2가 몇 개냐 이런 것을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빈도 분석, 카운트 이프도 써보고 해당하는 함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응답자 수가 가장 우선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응답자 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 응답자 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최대 최소값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최소 최대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넘어가는 건 있지는 않느냐. 잘못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평균 보셔야 됩니다.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걸 볼까요? 빈도 분석을 통해서 1, 2, 3, 4, 5, 6, 7, 8에서 몇 개까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그런데 이 빈도 분석인 경우입니다. 빈도 분석인 경우에 요걸 한번 볼게요.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라고 하는데 이건 비율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33%가 몇 명, 32%가 몇 명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평균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부서별 인원 같은 거는 평균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얘가 28명이 몇 개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평균을 원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학력, 수도권 여부, 직군 같은 거는 1이 몇 개냐, 2가 몇 개냐를 직접적으로 세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질적 자료. 얘는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양적 자료가 됩니다. 시험 점수 같은 거는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해당하는 시험 점수, 금액 이런 것들은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지역, 인구 통계학적 분포들은 다 해당하는 빈도 분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빈도 분석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빈도 분석을 구하는 이유는 모집단과 해당한 곳에 어느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마다 너무 몰려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도 분석을 돌리는 거예요. 즉 한 셀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학력이 3개가 있는데 학사, 석사, 박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박사가 너무 작아 N수가 그럴 경우는 석사 이상으로 묶을 건가 말 거냐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버리면 대표성이 떨어져요. 대표성이. 그래서 한 셀마다 빈도 분석의 한 셀마다 전체의 10%는 돼야 돼요. 뭐라 전체의 10%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와 모집단하고도 비교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원래 모집단하고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학교 내부나 내가 우리 지역 내의 사업체 수하고 표본 조사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대기업이 좀 있었는데 설문조사니까 대기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모집단하고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겁니다. 막 돌리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각 셀마다 몇 프로가 있는지. 근데 10%는 되면 좋은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안고 가야 돼. 너무 작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묶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보죠.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직종들이 있는데 N수가 너무 작아. 그럴 경우 그냥 전문직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 그냥 전문직으로 싹 묶어서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얘네 너무 작아버리면 얘네들의 대표성이라는 것들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또 자르거든. 또 평균을 또 잘라버리면 N수가 더 적어져요. 그러면 대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세당 그래서 30개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한번 분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철칙은 아니에요. 철칙은 아닌데 거의 그렇게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든지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우선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죠.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서 변수명만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기서 뭐라고요? 변수명만 카피 뜰게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 우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초통계라고 놓겠습니다. 이번에 뭐라고요? 기초통계라고 놓겠습니다. 저도 이 기초통계는 무조건 분석하기 전에 무조건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글을 쓰거나 분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틀 고정을 할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요? 틀 고정을 할 거예요. 틀 고정을 해야 이 부분을 좀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틀 고정 단축해요. 또 까먹으셨다. Alt W FF. 다시 말하고 Alt W FF. Alt W FF. 그러면 틀 고정이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응답자 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응답자 수. 자, 그 다음에 최소, 최대,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자, 우선은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평균은 위치를 보는 거예요. 평균은 뭐라고요? 자료에 위치를 보는 거고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많이 밀집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표준 편차가 많이 작을수록 많이 밀집됐다고 봅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예, 작은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뽑으나 여러분들이 뽑으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넓게 퍼져 있으면 우리가 집단을 한번 좀 더 쪼개야 돼요. 집단 조금 더 쪼개서 집단의 분포를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변동계수라는 것을 한번 구할까요? 여기서 뭐라고요? 변동계수. 자,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다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0.5보다 크면 얘가 분포가 좀 넓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분포가 좀 넓다. 그럴 경우 그냥 안고 갈 거냐, 어쩔 수 없이 안고 갈 거냐, 한번 얘를 집단을 좀 쪼개볼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내에 연봉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명이 매우 높아요. 임직원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평균이 확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위 10%, 하위 10%를 쪼개는 게 좋습니다. 상위 10%, 하위 10% 별도로 관리하고 가운데만
별도로 분석하는 게 맞지, 얘를 다 섞어버리면 극단값들은 많이 변하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엑셀에서 중요한 건 이런 기능은 알고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 평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몇 개 때문에 크게 변동이 된단 말이야. 그럼 상당히 불안해요. 또한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계산할 때 산수 평균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분포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돼요. 뭐라 분포를 많이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써요. 0.5 이상이 나오면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봐야 돼요. 다시 변동계수가 0.5 이상이면 한번 분포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 분석 한번 돌립니다. 빈도 분석은 0, 1, 2, 3, 4, 5, 6, 7, 8까지만 할게요. 이 이상은 별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 같은 경우가 17개 그것만 빼고는 이거는 0이 몇 개냐 1이 몇 개냐를 계산합니다. 선생님 0은 필요 없는데요. 혹시 몰라서 넣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넣는 거예요. 0은.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계산됐고요. 자, 천천히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응답자 수부터 세워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진짜 응답자를 센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 개수가 나오거든요. 이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이팅! 자, 지나가겠습니다. 2010에도 얘가 나오나요? 2010에도 이 기능 나오나요? 요 기능이 나오나? 예, 예. 요거는 이렇게 뚫어서 합계나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걸 보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일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아래에다가 평균 이런 거 계산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얘 문제점이 뭐냐고요? 데이터가 추가되면 얘를 또 밀어야 되고 함수를 또 길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예 새롭게 만드세요. 뭐라고?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서 끄집어내서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진행합니다. 는 카운트예요. 카운트.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로 갑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데이터 시트로 가신 다음에 실제로 원하는 건 부서별 인원이잖아요. 그쵸? 부서별 인원이 되겠죠? 네, 얘를 그냥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하면 B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더라도 얘가 언제든 다 개정이 됩니다. 제발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마세요. 네? 으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십시오. 컬럼은 그냥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927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카운트 A를 왜 안 쓰시나 하는데 카운트 A를 써버리면 얘까지 잡아버리거든요. 변수명까지로도 잡아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2를 한번 더 하셔야 돼. 카운트 A를 쓰게 됐다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더 해야 돼. 왜? 변수명도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최소에서도 이 부분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는 MIN 민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를 또 이렇게 해서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기가 귀찮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얘는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카피 뜨세요. 다시 뭐라고? 얘를 뭐라고요? 카피 뜹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ES를 두 번 빼서 빠져나가세요. 그냥 ES로 빠져나가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응답자 수 카운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할게요. 카운트 가로 여시고 데이터 시트로 가신 다음에 B를 찍으세요. 요게 해당하는 시트예요. 얘가 해당하는 시트. 그 다음에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엔터를 치시면 얘가 카운트가 되는데 요 부분만 카피 뜹니다. 다시 뭐라고요? 요 부분만 다시 카피를 뜹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엔터 치시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MIN입니다. 다시 한번 MIN 가로 여시고 그냥 붙여요. 여기다 그냥
그러면 드래그 그렇게 다시 한번 클릭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이 뒷부분만 카피 뜨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데이터 요쪽부터만 카피 뜨세요. 여기만. 여기까지만 카피 뜨세요. 네. 그러면 얘를 붙이시면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 일일이 다 클릭하셨을걸요? 다 클릭하셨을 거야? 다 그 마음 압니다. 근데 얘를 카피 한번 해서, 근데 선생님 2개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클릭이 더 빨라.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데 몇 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최대입니다. 최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맥스죠? 맥스. 놓고 그냥 컨트롤 V로 붙이면 됩니다. 다음 평균입니다.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여기서 탭을 누르시고 붙입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다가 AV 넣으시면 얘가 나오고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세요.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그냥 바로 탭을 눌러버립니다. 탭. 바로 탭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면 해당하는 함수를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다시 여기다 뭐라고? 컨트롤 V. 그 다음 표준 편차는 STDEV입니다. STDEV. 여기서 STDEV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P는 모집단, 해당하는 S는 표본 집단인데 그렇게 고려하지 마시고 STDEV만 선택하세요. STDEV.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탭 놓고 붙입니다. 컨트롤 V로 붙입니다. 다음은 변동계수입니다.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평균분의